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에서 아마 거의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피스텔 관련돼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제 최근에 지인분이었습니다. 지인분이 오피스텔 관련돼 가지고 조금 알아봐 달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최근에 일주일 정도 제 나름대로 책도 보고 관련된 영상 관련된 글 관련해서 많이 좀 공부를 했던 상황인데,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타칭 이분이 부동산 전문가이시고 전문적으로 또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영상 중에서 제가 정말 놀랬던 부분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반박 영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적용 영상은 아니고요. 관련돼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룸 오피스텔 지금을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투자해야 된다. 이런 영상을 찍으셨는데, 제 나름대로 이분의 큰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분이 지금 왜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를 해야 되나. 첫 번째 이유가 원룸 오피스텔 빼고 다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큰 이유였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올랐고, 다세대 빌라도 많이 올랐고, 건물 있죠, 꼬마 빌딩, 건물, 빌딩 많이 올랐고, 토지도 많이 올랐고, 마지막 남은 것은 오피스텔 쪽이었는데, 오피스텔에도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분이 말씀하시는 원룸 오피스텔이 있을 것이고, 조금 규모가 있는 소위 아파텔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투룸, 쓰리룸, 뭐 이게 실제적으로 외관을 봐서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이게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모를 정도에 있는 아파텔, 여기도 많이 올랐다. 1.5룸, 2룸, 3룸에 관련돼 가지고는 아파트 대체제로서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룸 오피스텔이 오를 차례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라는 제가 생각이 들면서, 이게 논리가 맞나? 다른 부동산 다 올랐으니까 이제 원룸 오피스텔만 오를 일이 남았다고?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만 그분께는 개쌉소리 아닌가. 아니 왜 안 오를까? 마지막까지 이유를 한번 반대로 꼬아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오르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혹시나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안 오르는 이유나 원인 분석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이고 비논리적에다가 감성적, 무대뽀적 분석, 이게 맞나? 웃음만 이렇게 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예컨대 뭐 여기 있는 동네 중에서 대구에 있는 지역 중에서도 추후에 이제 예전 얘기지만 지금 1급지인 수성구에 있는 뭐 범어동 만천동이 올랐다. 그 다음에 2군지인 그 옆에 있는 수성구 외곽이 올랐고, 점점 다른 구 또 대구에 있는 외곽이 오르기 때문에 다른 곳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저 외곽이 오를 차례다. 이게 맞나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지금 대형 유튜버들 누구 오르고 누구 다 오르고 이제 다코스 네가 이제 떡상할 차례다라고, 이런 또 비논리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똑같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비유가 아닌 것인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이분이 말씀하신 게 좀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것도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투자 경험, 특히 돈이 많이 없는 불인이 분들 있죠. 20대 30대 이제 막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사회초년생들, 또 2030 세대, 뭐 MZ 세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종잣돈이 시드머니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맞았죠. 근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룸 오피스텔이 크게 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보증금 받고 월세로 세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대출 한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대출이 막 규제가 많이 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또는 내가 정말 실고자 하고 싶은데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동산 또 투자하고 싶은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 원룸 오피스텔을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근데 여기 투자를 이미 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내가 정말 원하는 실고주, 정말 원하는 투자 지역에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으려나, 또는 내가 실고주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대출 이자를 내면서 월세를 받으라고, 정말인가요? 젊은 층분들에게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큰 기회비용이, 그 대출 몇십만 원 받는 것에 비해서 이 어마무시한,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기회비용이 사라지는데요. 월급을 대체해서,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젊은 층분들에게 대출 받아서까지 아파트가 아니고 원룸 오피스텔 투자에 이해가 잘 안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 젊으신 분들은 나의 투자 시드머니를 하기 위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거로 시드머니 모아야 되는데, 시드머니 자체가 크지 않죠. 이 규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은 그분들은 월세 수익형이 아니라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말씀하시면서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다 얘기했습니다. 단점은, 이런 원룸 오피스텔 단점은 시세 차익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해놓고서는 자산을 키워야 할, 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할 2030 젊은 층들에게 경험을 한번 해봐라? 이게 조언이 맞나요? 저는 100%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험? 왜 그런 데다가 써야 됩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이게 무슨 연습 경기도 아니고 말이죠. 모의 투자입니까? 이게 무슨 실제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모의 투자 아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투자는 실전,
내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내 명의의 대출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 사면 팔지도 못하고 매매가는 떨어지고 재수없으면 또 역전세에다가 월세까지 떨어지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 대출은 또 대출대로 갚아야 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는데, 이거 무슨 소리지? 그냥 비슷한 돈, 제가 봤을 때는 그 돈으로 그냥 대출받아 살 바는 그냥 소형 아파트, 그것도 지방에, 그게 더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오피스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서울 역세권이라든지 정말 요직 있는 일자리가 정말 많은 곳, 아니면 일자리가 정말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그 지하철 라인들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걸 일부 제외하고 나서 정말 수도권에 또는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 제 주변에도 정말 힘드신 분, 가격이 분양가보다 계속적으로 떨어진 분들, 공실인 분들, 계속적으로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상황의 분들이 정말 더 많거든요. 근데 경험 삼아 해보라고? 그것도 투룸, 쓰리룸에 있는 그런 아파트 쪽인 약간은 여기 뭐 신혼부부라든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있는 그 정도 그런 크기에 있는 오피스텔이 아니고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 삼아서. 축구 경기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열심히 정말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 나가가지고 딱 해서 졌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어떻게 얘기했나요? 여기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해설위원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 있는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연습 경기가 아니다. 그 전에 계속적으로 수많은 연습 경기 했잖아요. 시도 경기 하고. 여기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증명을 해줘야 된다. 증명. 나의 실력을 증명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임장 가고 모의 투자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강의 듣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열심히 경험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투자 관련돼서 내 돈이 들어가고 그것도 은행 관련돼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경험 삼아 한번 해보기도 좋다? 큰 돈이 안 들어가는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반대한다. 세 번째입니다. 취득세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이건 제가 봤을 때 정말 말장난 아닌가. 왜냐하면 아시겠죠? 규제지역에 2주택 되면 뭐 8%, 3주택자부터는 12% 내야 되는데 이 오피스텔 어떻습니까? 4.4%, 한 채든 100채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 취득세적인 면에서 상당히 아파트, 부동산보다는 이게 낫다, 더 오히려 좋다.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라 그러죠. 합성어. 원래는 업무용입니다. 원래 주거용 외에 업무용인데 요즘에 대체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등 해가지고도 거의 다 업무용 신고 후에 해야 되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건 원래 오피스텔 자체가 업무용으로 신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주거용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근데 거기 있는 임대인분들이, 집주인분들이 세입자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임대 주면서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특약사항 거기다 적습니다. 왜? 업무용이 아니고 주거용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입신고 한다는 자체가요. 그럼 주택법을 적용받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세금적이고 임대인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원래 업무용이지만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고 어렵고 아파트보다 수요도 적고 시세 차익 확률도 없고 어쩌면 주택 수요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들로 경험 삼아서 취득세가 적기 때문에 다른 거가 이미 다 올랐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오를 차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다른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쪽 영상이 많더라고요. 오피스텔 관련된 영상. 또 그분도 스스로도 엄청나게 본인이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한다. 유튜브 이런 오픈된 채널에서 그렇게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밑에 대부분의 댓글들이 찬양하고 정말 감사하고 응원한다는 댓글입니다. 제가 놀랐는데 왜 그러냐면 그 대부분 읽어보니까 저도 지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막 정말 안 팔려서 정말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대표님 영상 듣고 정말 힘이 나서 어쩌고저쩌고 최근에 시세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는데 대표님 말씀 듣고 존버해서 어쩌고저쩌고 지금 공실인데 대표님 말씀 듣고 제가 존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입니까? 이게 무슨? 그렇다 해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무조건 하면 망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팩트, 장점과 단점을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장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점점 말씀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과연?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2030 분들이 봤을 때 월세도 잘 나온다 그러고 적은 돈으로 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고 주택수요도 잡히지 않다 그러고 와 이거 향후에 잘만 하면 또 시세 차익도 있다고? 라고 착각할 정도의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도 있다. 이 영상을 보고 투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봤고 항상 제가 마지막에 투자는 뭐 항상 본인의 책임하에서 하면서 슬 이렇게 박을 빼시더라고 이분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이유가 타당하고 논리 정연하고 했더라면 제가 오늘 영상 찍을 이유도 없었겠죠. 아까운 시간 내가지고요. 저 역시 관심이 가서 또 지인분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정말 이분 영상을 보고 오피스텔 정말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데 라고 했으면 제가 공부를 해봤을 건데 들어보니까 제가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돈과 자산은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또 서울 역세권에 있는 그런 쪽의 오피스텔 엄청나게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 그러죠. 월세도 좀 올랐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 또 싸게 경매로 사신 분들은 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벌었겠죠.
뒤늦게 불나방처럼 막 뛰어들지 말자. 아무리 월세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가 엄청나게 오른 최고가에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리스크, 수익률도 점점 떨어질 것이고 내가 엄청나게 크게 높게 샀기 때문에 와, 내 들어가는 돈 자체도 엄청나게 커진다. 수익률 떨어지겠죠. 그 리스크는 모두 다 내가 또 안는다. 이미 초반에 싸게 사신 분들 대출받고 월세 세팅해가지고 다음 매수자에게 사기 좋게 갭을 딱 줄여가지고 팔고 이분은 떠나시겠죠. 그 수익률 하락해서 애물단지 내가 스스로 떠안지 말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서 자칭 타칭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리는 일본 원룸 오피스텔 투자 관련돼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크게 한번 반박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와는 다르게 신뢰감이 있는 보이스로 이렇게 전달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참 목소리가 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마지막 말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더 생각하신다면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